자, 한번 좀 가볍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자, 야구공과 야구 방망이를 합한 가격은 1,100원입니다. 그리고 1,100원이라고 하고 야구 방망이는 야구공보다 1,000원이 더 비쌉니다. 야구공과 야구 방망이를 합한 가격은 1,100원이고 야구 방망이는 야구공보다 1,000원이 비싸다. 자, 그러면 야구공의 가격은 과연 얼마일까? 이게 되게 그 좀 똑똑한 애들이 다니는 그 대학교에서 이렇게 해서 질문을 던졌더니 대부분 그 똑똑한 대학생들이 이 100원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야구 방망이가 야구공보다 1,000원이 더 비싸고 야구 공의 가격은 얼마고 둘이 합한 금액은 1,100원이다라고 했더니 그 똑똑한 대학생들이 100원이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대답을 했어요. 틀리죠? 왜냐하면 야구공보다 야구 방망이는 1,000원이 더 비싸니까 100원에다 1,000원을 더 비싸면은 야구 방망이는 1,100원이 돼야 되죠. 야구 방망이가 1,100원이 되면은 둘의 합한 금액은 이제 1,200원이 돼야 되죠. 그래서 답은 이 100원이 아니고 50원입니다. 이렇게 숫자로 다 정해줘도 여러분들 이 답을 맞추기가 굉장히 헷갈리시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시작 전에 한번 우리 아나운서님한테도 물어봤는데 100원이라고도 답변을 못했어요. 모르겠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간에 여러분들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렇게 숫자가 다 나와 있는 질문도 굉장히 헷갈리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왜 드리냐면 자, 숫자가 나와 있어도 맞추기 헷갈리다. 근데 부동산은 숫자가 아니다. 예, 부동산은 숫자가 아니라 정책, 심리, 대외 변수, 그때 뭐 경제적인 상황들 여러 가지들이 접목이 돼가지고 가격이 형성되는데 이렇게 정확한 숫자로 답을 얻을 수 없는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답을 구합니다. 답을 구한 다음에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투자를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리를 한번 제가 시험을 한번 해봤고 이렇게 맞추지 못하신 분이라면은 부동산에서도 너무 답을 내려고는 하지 말고 적당한 여러 가지들의 대외적인 체크 부분들을 잘 하셔서 그냥 들어갈 때인지 아닐 때인지 정도를 매입해야 될지 아닐 때인지 이런 정도만 한번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의 투자의 기준을 잡는 방법들 그런 강의를 좀 해드리고 그리고 자주 나오는 질문 여러분들에게 요약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득 대비 가격 상승 조사 오류. 이게 집값이 이상하게 소득 상승률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아서 집을 살려고 하면은 집값은 훨씬 도망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문에서는 소득 상승률은 몇 %인데 집은 더 많이 올랐다. 이게 참 난해한 건데, 자, 왜 그렇게 되냐면 소득 상승률의 조사 대상을 혹시 잘못 정한 건 아닌가 한번 생각들 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이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더 숫자가 적죠. 이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체 100 중에 20%가 뭐 80%를 갖고 있는 자 이런 거를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할 때 되게 많은 표본을 조사를 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직장인들 상대로 막 조사를 하는 거죠. 직장인들 상대로 막 조사를 하는데 사실은 집값을 좌우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셀러리맨들 이런 분들이 아니라 뭐 이렇게 아주 돈 많은 사람들이 집값을 좌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소득 상승률은 지금 그 상위 20%를 조사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집값을 좌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상승률을 조사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보시면 이 20%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하위 80%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는 표본은 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표본이 많다라는 뜻은 많은 사람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데이터에 대한 오차 범위가 굉장히 적은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예 조사 대상이 잘못되진 않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집값의 상승률은 좀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가 가실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왜 이런 일이 또 발생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80% 우리가 유리알 지갑이라고 하죠. 유리알 지갑들은 이 세금을 내면서 돈을 모아야 돼요.
세금을 내면서 그러니까 소득이 올라가는 만큼 세금을 내셔야 되는데 이 집이라는 거는 오르는 동안 세금을 내지를 않습니다. 집이라는 것은 오르는 동안 세금을 내지 않고 가격이 계속 반영되고 있다 보니까는 세금을 내면서 따라잡으려니까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우리 맹아나운서님 뭐 뗄 거 다 떼고 봤죠? 네. 네, 이제 뭐 받아보면은 뭐 이렇게 많이 떼냐. 뗄 거 다 떼고 봤는데 집은 올라가는 동안 가격이 올라가는 동안 떼지를 않습니다. 떼지를 않다 보니까는 지금 소득으로서 우리가 집값을 따라가기가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상위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많이 오른 주택의 가격으로 또 다른 대출로 인해서 집들을 또 구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사람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되고 이런 상황을 겪다 보니까 급기야 정부에서는 그 많이 오른 집에 대해서 대출을 많이 받지 못하게 재투자를 못하게 대출 제한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보유세도 인상을 한다라고 하는데 보유세 인상분 또한 집이 상승하는 거에 대한 일부를 낸다고 하더라도 우리 80%의 세금 납부율에 비하면은 턱없이 적은 금액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값이 거품이 아니라 상위의 사람들만 조사를 해보면은 아마 합당한 금액일 수도 있다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한번 넘어가겠고요. 자, 그리고 자, 부동산 투자의 기준을 잡는 건데 자,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동안 이렇게 너무 뚫어지게 보지 마시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계속 전화 주시면 됩니다. 예, 전화 주시면 되고요. 자, 이게 이상하게 저한테 전화가 안 와요. 제가 이 방송을 하면은 저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전화 좀 많이 줘야 제가 또 여러분들 만날 기회도 점점 많아지고, 제가 목소리도 또 듣고 여러분들이랑 또 상의를 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길이 열리니까 전화들 많이 주십시오. 예, 6938-205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가장 이슈가 있는 한남 뉴타운 대지 지분 가격 1억, 평당 1억이래요. 비싸요? 네. 왜 비싸요? 평당 1억이면 평당 1억. 얘에 대한 가치가 비싼 게 아니라 보니까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은요, 얘에 대한 가치가 너무 이렇게 올라가 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사기에 너무 비싸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맹아나운서님 사기에 비싼 거지 얘의 가치 정확하게 모르시죠 지금? 그렇죠? 한남 뉴타운의 아파트가 되면 반포 가격의 절반밖에 안 될까요? 반포의 절반이요? 반포랑 비슷비슷하게 갈 수도 있겠죠 입지상. 네. 예. 입지 공부 좀 많이 하십시오. 예. 자, 보시면, 자, 우리 지금 그 반포의 대장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반포의 대장주를 한번 보면, 이 반포 대리 마크로 리버파크, 이제 신반포 2차를 재건축한 건데, 얘를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자, 얘 24평을 분석을 했더니, 자, 건물을 짓는데 비용을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아주 최고급으로 지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사실 이거야 3분의 2 가격밖에 안 되는데, 최고 가격으로 지으면 건물 짓는 금액 이게 지금 20억 뭐 넘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20억 정도 하는데 그 24평 곱하기 건물값만 따지면 1억 9,200만 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전체 매매 금액에서 1억 9,200만 원을 빼면 얼마예요, 지금? 그러면 18억 얼마죠? 18억 800이 되는 거죠. 18억 800만 원이 되는 건데 맞나요? 맞죠? 9,200. 그죠? 20억 맞죠? 이렇게 되는데 이 18억 800만 원을 얘 대지 지분으로 나누면 반포동 대리마크로 리버파크의 대지 지분 가격은 2억 2,600만 원이나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완성됐을 때는 대지 지분을 여러분들은 대지 지분의 가격이 비싼지 모르고 아파트 되기 전에 대지 지분은 되게 비싼 것처럼 느껴져요. 물론 이 안에 이제 소형 지분, 대형 지분 가격들이 이제 서로 이렇게 엇갈려 가지고 관리 처분이라는 거 하면서 주고 받으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건데 그냥 한번 단순히 그냥 가격으로만 놓고 봤을 때 너무 비싸지 않나요? 이게 오히려 비쌀 수 있고 이건 싸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무작정 비싸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대지 지분이 나중에 아파트가 완성됐을 때 강북에 뭐 3천이 무조건 싸다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저쪽에 뭐 우리 또 뭐 고양시에 얼마 2천만 원짜리가 싸다고 느껴지는
지금 뭐 싸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얘가 더 올라가면 얘는 싼 거고 그게 더 내려가면 그건 더 비싼 거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현재 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비교를 하는 습관도 갖는 게 중요하다. 이게 답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단순히 1억이 비싼 거냐, 예, 그래서 1억 되게 비싸다고 했는데 이렇게 보면 이건 더 비싼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지 이게 앞으로 이렇게 변한다는 뜻은 아니고 그냥 숫자로서 부동산을 그냥 한번 분석해 본 겁니다. 그냥 참고들만 하시고요. 자, 그리고 자, 투자의 방향을 잡는 건데 오늘은 자, 투자의 초점이 여러분들 너무 뭐 부시고 그냥 다 부셔야 돼요. 막 부셔야지만 오른다 희한한 생각들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집 다 부셔서 올랐습니까 지금? 최근에 집값들 많이 올랐죠. 최근에 집들 오른 거 보면 부시지 않아도 올라요 집을. 근데 부시지 않아도 오르는데,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안 해도 오르는데 여러분의 투자는 이상하게 재개발 재건축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꼭 부셔질 것만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뭔가 뉴타운 쪽으로 좀. 지금 안 부시는 집도 올랐잖아요. 그렇죠. 안 부시는 집도 올랐는데 맨날 부시는 집만 찾다 보니까 그런 개발지 물건들을 못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발지는 미래 가치가 높은 건 사실이에요. 미래의 가치 현재보다 훨씬 높죠. 왜냐하면 완전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는 거니까. 미래 가치가 높은데 그 대신 부셔야 되는 거니까 앞으로 부시기 전 단계잖아요. 그렇죠? 부시기 전 단계라는 뜻은 뭐냐면 현재 이용의 가치는 되게 낮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집 오른 거 지금 부시지 않아도 오르는 것들이 이용의 가치는 높죠. 네. 이용의 가치는 높죠. 그러니까 전세값이 높게 돼 있죠. 근데 이런 우리가 개발되는 데들 보면은 매매가 대비 이 전세 금액이 굉장히 낮은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낮은 거를 볼 수 있어서 당연히 이 투자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은 근데 희한하게 이래 투자 금액이 높으니까 투자를 못 하시면서 맨날 부실 것만 찾는다라는 굉장한 오류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네. 우리 맹아나운서가 이사 안 가면 이사란다 내가 이해가 안 가면은 이게 제가 이렇게 하는 의미가 없어요. 네, 이해 가셔야 이해갑니다. 돼. 네, 네, 바로 이해갑니다. 옆에서 이해 가셔야 되고 시청자님들은 이제 뚫어지게 보고 있으셔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너무 이 재건축 재개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투자 금액은 많이 들어가고 내 금액은 현저하게 모자라다 보니까는 계속 그냥 쳐다만 보고 있고 뭐 어떤 그 괴리감은 더 느껴지는 거죠. 자, 여러분들 계속 전화 주십시오. 자, 설명드리더라도. 자, 그래서 꼭 너무 개발에만 집중돼 있지 않은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발지 인근의 부동산, 물론 재건축 아파트 살 수 있는 여력이 되고 그런 신규 아파트에 입주를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대한민국에서 1%만 누릴 수 있는 뭐 그런 도심 내에서는 또 굉장히 큰 행운이고 또는 그분에 대한 축복일 수도 있지만 돈이라는 것은 꼭 그렇게 개발돼서 내가 입주를 안 하면 투자라고 놓고 봤을 때는 개발지 인근의 부동산들이 그냥 오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 이제 이 잠원동이고 잠원동에 이제 여기가 요 부분이 지금 좀 약간 로타리가 조금 보이죠. 여기가 한남대교 한남대교 남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남대교 남단이면은 이제 잠원동이 시작되는 데라고 보시면 돼요. 잠원동이 시작되는 곳에 이 현대 아파트라고 이렇게 삼각형 땅, 이 치즈케이크 모양을 하고 있는 이런 아파트가 있어요. 모르시죠? 아니, 압니다. 알아요? 네네. 부자 동네인데 어떻게 알지? 지나가다 봤어요. 사신 건 아니. 그럴 때는 시청자님 어디 사는지 모르니까 여기 산다 그래요, 그냥. 네. 자, 한번 보면 이 아파트가 지금 2018년도에 이 거래 금액이 12억 9,800만 원, 또 13억 3천만 원까지 이제 거래가 됐어요. 근데 이 아파트는 건축 연도가 언제냐면은 이 1993년도에 지금 지어진 겁니다. 화면에서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1993년도에 지어진 거기 때문에 이 재건축이랑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재건축이랑은 상관이 없고 시간이 지나면 혹시나 리모델링이 될까? 뭐 그 정도인데 얘 최근에 한번 상승 금액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 지역은 재건축 대상의 아파트들이 가격을 이끌어 나갔던 곳이에요. 그렇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재건축만 쳐다보고 있고 재건축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용의 가치는 높고 미래의 가치는 높다 보니까는 매매 금액은 높고 전세 금액은 낮으니까 갭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투자들을 거기는 꼭 투자하고 싶은데 못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자, 여기에 한번 2015년도의 가격을 보면 자, 2015년도에 아까 얼마였죠? 13억 3천이었죠. 네. 2015년도에 가격이 지금 8억대였단 말이에요. 8억대였는데 전세 금액 끼고 사면은 사실 우리 뭐 이렇게 전세 끼고 사는 거, 전세 안고 사는 거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융자 안고 전세 끼고 갭 이런 거 좋아하시는데 여하튼 간에 8억 7천이었던 것이 지금 불과 3년 만에 지금 얼마가 오른 거예요? 한 5억 정도가 5억이 뭡니까? 한 6억 정도 가까이 올랐다고 보시면 되죠. 5억 좀 넘게 오른 것 같은데 이런 겁니다. 꼭 우리가 부서지는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 할 거 아니더라도 인근 지역에서 호재를 받을 수 있는 근처에 있다라면 여기에 여기는 아파트가 쓸만하니까 전세 금액이 꽤 높았겠죠. 예상을 해보더라도 그럼 보통 한 3억이면 충분히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었던 건데 3억을 투자를 해서 지금 3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투자 수익은 거의 5억에 가까이 육박을 하고 있죠.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개발의 인근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것, 꼭 개발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또 인근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어떤 주변의 재건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호재가 되는 곳에 재개발이 일어나지 않는 곳이라도 소액으로 투자할 때가 널려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뚫어지게 강의만 보지 말고 계속 전화 주십시오.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거를 알려드리는 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배실배실 웃으세요.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네, 다행입니다. 네. 자, 그래서 직접적인 개발이 초과 이득을 가져준다는 오류 갖지 말라는 거죠. 어차피 직접적인 개발되는 거 못하실 분들이 아마 이 TV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곳에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이 또 파레토의 법칙처럼 상위 20%이고 직접적인 곳에 투자를 못하는 분들이 80%이기 때문에 아마 시청하시는 분의 80%가 개발지에 투자를 못할 수 있다. 그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내가 80%에 속해 있으니까. 80%에 속해 있는 게 당연한 거지 20%에 속해 있는 게 이 일반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건 특별한 거고 우리는 일반적인 거고. 그러면은 일반적인 사람이 특별한 곳에 투자를 하려니까 잘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이해 가시죠? 무슨 말씀인지. 네, 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자기 자본에 맞는 투자처를 찾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거죠. 그냥 해야 될 텐데 하고 싶은데 뭐 누구나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지 말고 자 이렇게 직접적인 투자처를 찾아보시는 것이 어떤가.